6. 동아리 활동 등으로 학교에 남는 경우라도 늦어도 5시까지는 학교할 것. 이런 공지가 나붙은 것은 목요일 아침의 일이었다. 학급 회의 시간에도 담임이 그 점을 강조했다. 당연하다. 그제 일어난 사건을 생각하면 5시가 아니라 학교가 끝나자마자 학생 전원을 곧바로 집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에리코는 생각했다. 그러나 다른 학생들은 이 갑작스러운 지시에 투덜거릴 뿐이었다. 사건이 거짓말처럼 은폐되었기 때문에 그 밤에 학교 근처 창고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무도 몰랐다. 물론 몇 가지 억측이 나돌았고 그 중에는 사실과 아주 흡사한 내용도 없지 않았다. 예를 들어 집에 돌아가던 누군가가 어떤 변태에게 몹쓸 짓을 당할 뻔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소문 역시 학교의 공지를 보고서 누군가 추리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선생들은 굳게 함구했을 테고 에리코도 유키오도 전혀 발설한 적이 없다. 따라서 에리코와 유키오가 사건의 피해자를 발견했다는 사실도 학생들은 누구 하나 알 리 없었다. 에리코가 사건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은 것은 학교에서 그러라고 지시를 받아서가 아니었다. 만약 그녀가 말 많은 수다쟁이였다면 소문은 벌써 널리 퍼졌을 것이다. 학교 측의 대응이 한참 늦었기 때문이다. 에리코에게 사건에 대해 절대 입을 열지 말자고 한 것은 유키오였다. 사건 당일 밤 집으로 돌아가고 나서 유키오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그런 일을 당했으니 미야코의 충격이 엄청날 거야. 그런데다 이 일이 학교에 알려지면 자살할지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말 말고 이상한 소문이 나지 않도록 조심하자. 유키오의 제안은 타당한 것이었다. 자신도 그러려고 했다고 에리코는 대답했다. 후지무라 미야코와는 2학년 때 같은 반이었다.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적극적이어서 반의 리더 격인 아이였다. 하지만 에리코는 그녀가 잠옷 껄끄럽기도 했다. 미야코는 자존심이 조금이라도 상했다 싶으면 곧바로 열을 올리며 화를 내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면서도 정작 본인은 사람을 깔보고 멸시하는 말을 태연하게 늘어놓았다. 그런 그녀를 좋지 않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는 건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니 이번 일이 알려지면 온 학교에 소문이 삽시간에 퍼질 건 불보듯 뻔했다. 이날 점심때 에리코는 유키오와 도시락을 먹었다. 두 사람의 자리는 창가의 앞뒤로 나란히 있다. 미야코는 교통사고를 당해서 한동안 학교를 쉬는 걸로 돼 있나 봐. 유키오가 조그만 소리로 알려주었다. 아, 그렇구나. 지금까지는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이대로 잘 무마되면 좋을 텐데. 그러게. 에리코는 고개를 끄덕였다. 도시락을 다 먹은 유키오가 퀼트 재료를 꺼내면서 창밖을 내다보았다. 오늘은 그 이상한 사람들 안 왔나 보다. 이상한 사람들? 늘 철망 너머로 엿보는 사람들 말이야. 아, 에리코도 창밖으로 눈길을 돌렸다. 늘 철망에 도마뱀 같은 꼴로 들러붙어 있던 남학생들의 모습이 오늘은 보이지 않았다. 이번 사건이 전해져서 주의를 들었을지도 모르지. 글쎄, 이번 일 역시 그들 중에 범인이 있을까? 작은 소리로 에리코가 속삭였다. 모르지. 그런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정말 안 좋겠다. 에리코가 얼굴을 찡그리면서 말했다. 나 같으면 그런 학교에 절대 들어가고 싶지 않을 텐데 어쩔 수 없이 다니는 애들도 있지 않을까? 그런가? 가정 형편이나 다른 사정으로 말이야. 하긴 애매하게 고개를 끄덕이던 에리코가 유키오의 손끝에 시선을 주더니 살짝 미소 지었다. 며칠 전 그녀의 집에서 본 조그만 주머니의 바느질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이제 곧 완성이네. 응, 마무리만 하면 돼.
그런데 이거 이니셜이 왜 RK야? 헝겊을 바느질에 붙인 알파벳을 보고서 에리코가 물었다. 유키오는 YK잖아. 아, 이건 엄마에게 드릴 선물이야. 엄마 이름이 레이코거든. 그렇구나. 효녀네. 노련하게 바늘을 움직이는 유키오의 손가락을 보면서 에리코가 말했다. 7. 세이카 여중고 중등부 학생이 성폭행을 당한 사건으로 경찰이 기쿠치 후미이코에게 혐의를 두고 있는 것은 분명했다. 목요일 오전 그는 학교 응접실에서 형사에게 조사를 받았다. 어떤 질문을 받았는지 거기에 뭐라고 답변했는지 그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교실에 돌아와서도 그늘진 표정으로 줄곧 입을 다물고 있을 뿐이었다. 그런 그에게 말을 거는 친구도 물론 없었다. 연일 형사들이 들락거리는 예사롭지 않은 사태에 모두들 낌새가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유이치도 후미이코에게 말을 걸기가 곤란했다. 그 이유에는 닮아 키울더 장식에 관해 형사에게 고자질했다는 자책감도 있었다. 금요일 오전 후미이코는 또 교실에서 불려나갔다. 그는 책상 사이를 걸어 나가면서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세이카 여학생이 폭행을 당했다던데. 후미이코가 나간 후 반 아이 한 명이 말했다. 그래서 저 녀석을 조사하고 있는 거래. 현장에 저 녀석 물건이 떨어져 있었다나 봐. 누구에게 들은 거야 그런 소리를? 유이치가 물었다. 선생들이 하는 얘기를 엿들은 녀석이 있어. 꽤 심각한 사건인가 보던데? 폭행을 당했다는 게 무슨 소리냐? 진짜 당했다는 거야? 다른 남학생이 물었다. 호기심으로 눈이 번들거렸다. 그렇겠지. 그리고 돈도 없어졌다던데? 처음 말을 꺼낸 학생이 목소리를 더 죽이고 정보를 흘렸다. 순간 유이치는 주위에 있던 아이들 모두가 역시 그렇구나 하는 표정을 지었다고 생각했다. 다들 후미히콘의 집이 풍족하지 않다는 사실을 떠올렸을 것이다. 하지만 후미히콘은 자기가 안 그랬다고 한다던데 유이치가 넌지시 그렇게 말을 던져보았다. 본인은 그 시간에 영화를 보러 갔었다고 하나 봐. 그러자 누군가 그 녀석 진짜 수상하다라고 말했고 몇 명이 또 고개를 끄덕였다. 솔직히 털어놓을 리가 없지 하는 아이도 있었다. 그 자리에 모인 아이들 중에 기리하라가 있는 것을 보고 유이치는 조금 의외라고 느꼈다. 기리하라는 이런 일에는 끼어들지 않는 타입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혹시 며칠 전 사진건으로 신경이 쓰인 건 아닐까 싶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다가 끝내는 기리하라와 눈이 마주치고 말았다. 기리하라는 1, 2초 정도 유이치를 바라보다가 그 무리에서 쓱 빠져나갔다. 8. 사건으로부터 나흘이 지난 토요일, 에리코는 유키오와 함께 후지무라 미야코를 문병하러 그녀의 집을 찾았다. 유키오가 제안한 일이었다. 둘은 거실에서 기다렸지만 미야코는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엄마가 나와서 미야코가 아직은 아무도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상처가 심각한가요? 에리코가 물었다. 상처는 그다지. 하지만 정신적인 충격이 커서 말이야. 미야코의 엄마는 한숨을 푹 내쉬었다. 범인은 밝혀졌나요? 경찰이 저희한테도 이것저것 묻던데요. 이번에는 유키오가 물었다. 미야코의 엄마는 맥없이 고개를 저었다. 아직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나 봐. 너희들에게도 폐를 끼친 것 같구나. 그건 그렇지만 미야코가 범인을 보지 않았나요? 유키오가 중얼거리듯이 물었다. 그게 갑자기 뒤에서 검은 비닐봉지를 씌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봤대. 그 다음에는 머리를 맞고 기절한 것 같고. 미야코 엄마는 눈물을 글썽거리며 두 손으로 입을 막았다. 문화재 준비로 매일 늦게 들어와서 안 그래도 걱정했는데 그 아이 음악부 부장이라서 거의 매일 남아서.
급기야 미야코 엄마가 울음을 터뜨리자 더는 보고 있기가 힘들어진 에리코는 빨리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유키오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그녀에게 우리 이제 그만 갈까? 라고 물었다. 그러자 하고 대답한 에리코는 자리에서 일어날 준비를 했다. 정말 미안하다 애들아. 이렇게 문병까지 와줬는데 아니에요. 미야코가 빨리 훌훌 털고 일어났으면 좋겠네요. 상처도 빨리 낫고요. 유키오가 일어서면서 말했다. 고마워. 아, 그런데 있잖니? 미야코 엄마가 갑자기 눈을 크게 떴다. 그런 일을 당하기는 했지만 옷만 벗겨졌지. 그러니까 저 몸은 더럽혀지지 않았어. 그건 꼭 믿어줘. 그녀가 하려는 말이 무엇인지 이내 알아들은 에리코는 살짝 놀라며 유키오와 마주보았다. 확실히 입 밖에 내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이 사건에 대해 얘기를 나눌 때는 미야코가 강간을 당했을 거라고 전제해 왔기 때문이다. 네, 믿을게요. 유키오는 마치 그런 생각은 해본 적도 없다는 듯이 대답했다. 그리고 미야코 엄마가 덧붙였다. 너희 둘이 지금까지 그 사건을 비밀로 해준 모양인데 앞으로도 그렇게 해줬으면 해. 그 아이 미래도 있잖니. 이런 일이 세상에 알려지면 뒤에서 뭐라고들 쑥덕거릴지 알 수 없으니 말이야. 네, 잘 알고 있어요. 유키오는 결연하게 대답했다. 절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그런 소문이 난다 해도 우리만 부정하면 되는 일이잖아요. 미야코에게 전해주세요. 우리는 반드시 비밀을 지킬 테니까 안심하라고요. 그래, 고맙다. 좋은 친구들이 있어서 미야코는 행복하구나. 평생 이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할게. 그러고서 미야코 엄마는 또 눈물을 글썽거렸다.